이곳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송정공원,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처입니다. 이 송정공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절인 금선사는 특이하게도 일제강점기 때 송정신사라는 신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제강점기 신사가 현재까지 남겨지게 된 것인지 송정신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신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신사는 무엇이고 왜 한반도에 지어지게 된 걸까요? 신사는 일본에서 왕실의 조상이나 고유의 신앙 대상인 신 또는 국가의 공로가 큰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일본 토착 종교인 신토의 사당입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인 도리이가 바로 신사의 건물입니다. 근대 시기에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신토를 통해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민국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러한 국가 신토 체제는 식민지 조선에도 이식되었습니다. 일제는 특히 내선 일체를 강조하고 한국식 민화를 달성하기 위한 식민지 지배 정책 중 하나로서 개항장을 비롯하여 조선 전역의 주요 도시에 빠짐없이 신사를 세웠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5년 신사사원 규칙을 공포하고 조선 내에 신사를 본격적으로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에는 개정신사 규칙을 공포했는데 일면 일신사주의에 따라 상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신사를 세우게 하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식민지 조선의 신사는 1945년 일본 패망 직전까지 관패대사 2개, 국패소사 8개, 호국신사 2개, 기타 신사 70개, 신사 1062사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신사에서 신토의 주신이자 일본 왕실의 시조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등 일본 신토의 신을 조선인에게 참배하게 하면서 조선 사람을 지배하고 일본에 동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면서 조선 진공 등 주요 신사는 일본인에게 해체되었고 그러지 못한 대부분의 신사는 한국인에게 불타거나 철거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 진공 자리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세워진 것처럼 신사 장소에 다른 건물이 지어지거나 신사의 터만 남아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의 소록 도갱생원 신사와 지금 소개할 송정신사 단 2곳만이 신사 건물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송정신사는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송정공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정신사는 1922년 소규모 신사인 신명신사로 세워졌으며 1941년 송정신사로 승격되었습니다. 송정신사에선 일본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대항하고 매년 10월 11일 예제를 지냈습니다. 당시 송정신사의 경내 총부지 규모는 1878평에 이르렀으며 참배 대상은 2545가구 12,565명이었습니다. 송정신사는 신을 모시는 신전, 기도하고 참배하는 배전, 신령에게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신천소와 신사의 사무소까지 4개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 신전과 신천소는 없어지고 배전과 사무소만 남아있습니다. 한국 내에 남아있는 2개 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목조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송정신사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근처 불교 사립학교 재단인 정광학원의 일부 학생 스님이 신사 건물을 불교 도량으로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48년 정광학원과 지방 유지들이 건물을 고쳐서 금선사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금선사의 전체 외형은 일본 목조 양식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내부만 사찰 용도로 변경하여 배전은 대웅전, 사무소는 종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로 쓰이고 있는 송정신사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웅전으로 쓰이고 있는 송정신사의 배전을 살펴보면 확실히 한옥과는 다른 점이 느껴지는데요. 맞배 지붕과 가느다란 지붕 형태, 그리고 건물 옆면을 보았을 때 앞면이 뒷면보다 더 길고 경사도 완만한 형태는 전형적인 일본식 건축 양식입니다. 앞에 유리 자동문은 원래 격자무늬로 일본의 창호 형태의 문이 달려 있었으나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 제기로 바뀐 것입니다.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밖에서 일본식 건축 양식을 보여주던 것과는 다르게 내부에서는 일본 신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절의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현 종무소 건물인 송정신사의 사무소 또한 배전과 똑같이 일본식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소 옆에 있는 벚꽃나무는 신목이었던 것으로 나무 중에서 거목이나 고목을 신으로 여겨 금줄로 묶거나 울타리를 쳐서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배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모서리에 세워진 기둥 정면에는 봉헌이라고 새겨져 있고 좌측 기둥 옆면에는 다이쇼 13년이라는 연호가 쓰여 있어 이 신사가 1924년에 지어졌음을 증명해줍니다. 배전 앞에 2개의 석등롱은 상부가 파괴되어 제 모습을 추정하기 어려우며
기단부만 남아 있습니다. 석등록 기단 정면에는 봉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뒷면에는 연 4월 11일 건립이라는 건립일이 새겨져 있고 위아래에 시멘트를 이용해 지은 부분은 건립 당시 일왕의 연호인 쇼와와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며 해방 후에 시멘트를 이용해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사 건물과 좀 떨어져 있는 이 탑은 일본식 충원탑이었습니다. 정면에는 일본이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하고 내선 일체를 강조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암송하게 한 맹세인 한국신민서사가 새겨져 있었으나 광복 이후 나무 아미타불로 바꾸었으며 후면에는 시멘트로 글씨를 지운 흔적이 남아있고 좌측에는 정면의 글씨를 나무 아미타불로 바꾼 날짜로 추정되는 단기 4284년 10월 3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송정신사는 일제강점기 신사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철거되지 않았고 금선사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배전 앞에는 2020년에 광복 75년을 맞아 송정신사의 사실을 알리는 단죄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의미 깊은 유적이 현재 시도지정문화재에도 등록되지 못했으며 대중에게도 알려져 있지 못한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우리의 치욕스러운 역사이기에 일제강점기의 유적을 없애지는 못할 망정 왜 보존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송정신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민족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려 했다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며 또한 이러한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기에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하여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는 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런 가치에 주목하여 일제강점기 잔재를 없애지 않고 문화유산로 보존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에서 소개한 소록 도갱생원신사 역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송정신사 또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고 많은 대중에게 알려져 일제강점기를 올바르게 되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송정공원 일대를 지나신다면 송정신사에 들르셔서 일제강점기의 아픈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기억하면 어떨까요?